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지난 관점 복귀해보면 3월 31일 영상이었죠. 급격하게 하락한 파동이 하락 임펄스 1파, 2, 3, 4, 5로 내려가는 임펄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영상 녹화를 67.5K 정도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한 달의 관점을 복기를 해보면 3월 2일 영상에서도 상승을 봤었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 3월 9일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3월 16일 영상에서도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74K를 뚫는 것이 목표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상은 전부 다 이제 74K를 뚫는 것을 메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3월 22일에 영상을 녹화했을 때도 영상 녹화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지만 여긴 좀 아쉽게도 추세 상승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상승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상태예요. 굉장히 좀 복잡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해 말씀드렸던 타점 자체는 전부 다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시간 이상 상위 프레임에서 좋은 캔들을 만들었던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멤버십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ENA였죠. ENA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게시글로 너무 명확한 상승 캔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게시글을 업로드한 이후부터 한 14%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죠. 두 번째로 좋은 캔들을 포착을 한 건 BNB 코인이었죠. 여기 4시간 캔들이 떴을 때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지금 뭐 BNB 코인의 캔들이 좀 잘 나와서 공유를 하려고 잠깐 그렇게 했는데 일단 위치를 보면 여기 저점을 건드리는 위치죠. 많이 보던 캔들이죠. 상승 다른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시 마감되면 양봉행만이 나올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캔들 상승 장악에 이어서 BNB를 장기적이라기보다 이번 시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매물되고 좋은 위치에서 지금 4시간 좋은 캔들이 나온 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4시간에서 아주 좋은 샛별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는 상승을 못 해주고 저점을 깼었죠. 저점을 깼을 때 이 구간에서 몸통으로 캔들 마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말씀을 드렸고 큰 반등이 나와서 지금은 물량을 조금 많이 정리를 하고 소액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십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알트들, 좋은 캔들을 만들어준 알트들도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서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라진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저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관점이었고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이후에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 시나리오도 있지만 일단은 상승이 먼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약 2달간의 지속적인 그런 롱 관점에서 비아냥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깼나요? 그게 아니면 공개 방송에서 투명하게 다 말씀드렸던 제 타점이 잘못됐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근거 없는 비난과 악플에 대해서 늘 팩트로 대응을 할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ABC를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파동의 종점이 여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만 대충 카운팅을 하는 것과 규칙을 지켜서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카운팅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동 종점이 될 수가 없고 내려오는 파동이 여기가 1파고 2파 상승 이후에 3, 4, 5로 내려가는 파동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도 그 관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76K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죠. 전체적인 카운팅을 여기서 A가 끝나고 B파동의 종점이 여기고 C가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되면 5연터로 진행을 하는 파동이겠죠. 5연장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봤던 카운팅은 여기까지 A파는 동일하고 B가 여기서 끝나고 C가 이렇게 끝나서 플랫을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A파가 여기서 끝나고 B가 나오고 C가 1연장 임펄스로 끝났고 이렇게 큰 A파동, B파동 그리고 C파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 우리가 파동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C파동을 찾는 것입니다. C파동이 터미널이나 임펄스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죠. 완벽하게 다 카운팅을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파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있고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파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가 어떻게 ABC가 되느냐. 자, 이 ABC 플랫을 구성을 했을 때 B파동은 아주 다양한 파동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또 자주 나오는 파동이 바로 제한 삼각형이죠. 제한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동을 말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수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삼각 수렴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이 삼각 수렴 이후에 분출하는 파동은 이 삼각 수렴의 가장 긴 내부 파동과 비슷한 크기만큼 분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재보면 A 파동이 가장 길죠. 여기서 여기까지 재보면 1대 1에 미치지 못하지만 0.886만큼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길이가 대충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제한 삼각형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올라온 파동이 ABC의 C파동이 되는가 그거를 또 점검을 해보면 저는 여기를 1연장 임펄스로 봤습니다. 1, 2, 3, 4, 5로 해서 1연장 임펄스가 끝난 거죠. 이렇게 파동을 카운팅을 하면 모순이 없죠. 여기서 ABC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BC가 되느냐? 자, C파동이 1연장 임펄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동에 대한 허용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 3파가 이쪽 부분이죠. 임펄스가 되지 않습니다.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렇게 3개의 파동처럼 보이죠. 한 30분 봉으로 봐도 1, 2, 3, 4, 5로 보기에 상당히 파동의 길이가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임펄스는 1과 3과 5 중에서 하나의 파동은 길게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임펄스로 보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ABC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ABC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은 ABC로 크게 상승하는 C파동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76K를 뚫는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관점인데 어제 제가 좀 갑자기 좀 든 생각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부 파동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명확하게 카운팅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저점을 만들고 나서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이 저점을 위협하는 테스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루어 봤을 때 한 가지 가능성이 보이는 건 여기부터 시작한 무제한 삼각 수렴일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를 뚫게 된다면 없어지겠죠. 이 무제한 삼각 수렴은 복합 조정 마지막에 나오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나 아니면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이런 파동, 이런 것들이 무제한 삼각 수렴이죠. 만약 여기가 무제한 삼각 수렴이 맞다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점부터 내려온 파동 자체가 임펄스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복합 조정의 끝을 무삼수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파동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갔을 때 만약 여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 얘가 이렇게 50K를 가는 파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수렴 안에서 노는 이런 무삼수를 그릴 가능성을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여기서 삼각 수렴의 2파가 나온다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파동은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많이 내려온다면 이 C파동의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어딘가의 사이에서 멈추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겠죠. 하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62.9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을 그대로 홀딩을 하고 추가로 여기서 또 한번 롱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냥 여기 있는 포지션만 홀딩을 할 거고 과거의 저점과 조금 비슷하게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점을 이렇게 몇 번씩 테스트를 하고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를 같이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패닉셀을 유도하는 그런 파동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관점은 멤버십과 공개 텔레그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